다음에는 성 목사님께서 답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두 오시라 해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또 대단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라는 것은 정말 제 취향이 아닙니다. 여기 와 계시는 조선일보 주필도 하셨고 또 사장도 하신 신동호 선생께서 무슨 출판 기념회냐, 닭이 알을 낳는다고 출란식을 하더냐, 닭이 알 낳았을 때 출란식 안 하는 것처럼 교수라는 것이 닭이 알 낳듯이 책을 쓰는 것인데 그 무슨 출판 기념식을 하고 있느냐, 그 참 어르신 말씀입니다. 근데 전 정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 교보하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판을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또 배웠고 이야기도 해서 이것도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도 정리하고 어쨌든 한 50분 9시 전후에서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8.15 경추사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 성취가 엄청난데 우리가 우리를 너무 비하하고 있다. 사실 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일 조선이라는 말도 쓰고 떠나고 싶은 나라다 하는 말도 쓰고 또 어떤 우리 사회를 잘 모르는 정치학자는 우리 사회가 울혈사회다. 울혈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울혈증이라는 건 용어인데 말단 세포까지 내려갔던 피가 정맥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위로 잘 올라오지 않아서 가슴이 깝깝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울혈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울혈사회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한때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만이 모르더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나가서 보면 우리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편리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국민의 안위를 늘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아무 저항력 없는 자기 아들 19명이나 가지고 때려서 죽였어요. 일본 열도가 바짝 뒤집어졌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틀림없이 정권도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 물론 세월호라는 사건도 있습니다만 모습이 실수였죠. 다른 나라에서 보면 무작정 묻지마 사는 일인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안전도가 대단히 낮고 해서 얼마 전에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3개다. 그 중에서도 S&P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이거는 미국 싱가포르 위에 대결이 될 건데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다. 일본보다도 한국 신용은 더 높습니다. 중국과 비교할 거리도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외국에서는 한국을 갖다 높게 평가를 해주는데 우리는 아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 둘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저 주제는 둘째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인구 밀도라는 것은 10만 평방미터 5천만이 사니까 한 500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넓이는 1만 평방킬로미터 안에 5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평방킬로미터당 5,000명이 삽니다. 이 더운 날에 조그만한 방에
원시구가 다삭다삭 붙어 사는 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인구 이동 속도가 우리만큼 높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인구 이동 속도는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행정단위 구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 이동이 역사상 가장 빠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년에 16% 정도가 이사를 합니다. 16%가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은 1천만 평방킬로미터에 16%가 한 4천만 좀 넘게 4천명 4,500만 정도가 1년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고 현대의 최고 유목민 사회다 이렇게 합니다. 노매더 소사이어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하면 미국이 16%인데 한국 많이 이동할 때는 25%하고 오늘처럼 적게 이동해도 20%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10만 평방킬로미터 20% 이동을 하면 1000만 명 이동을 하고, 미국은 1천만 평방킬로미터에 4천만 이동을 한다고 하면 1평방킬로미터당 따지면 미국 사람 하나 이동할 때 우리는 25명이 이동을 합니다. 역사상 최고로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미국에 비해서 25배 속도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일본이 4%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본 여행해보면 가는 데마다 그렇게 서둘러 어디로 가는가 하고 가는 데마다 서둘렀습니다. 좀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게 속도 내서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유럽은 2% 정도입니다. 우리는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잉 범죄화가 되겠습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는 그런 범죄자가 1148만 명입니다. 우리 성인 인구 4사람에 한 사람 보고는 전부 다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고소 고발 사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인구 비례당을 따지면 1990년대 인구 비례당 고소 고발 사건이 일본의 120배였습니다. 일본 사람 하나 고소 고발할 때 우리는 120명이 고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7월 달에 우리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5년, 2016년 현재 일본의 168배, 일본의 168배로 고소 고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니 작은 걸쳐서 움직이다 보니 서로 부닥치는 것입니다. 부닥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반복이며 알력이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해일 도서이라는 것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은 땅덩이를 우리가 키울 수도 없고 그 많은 인구가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고만 수습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숙명입니다. 이렇게 크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주제가 되겠는데, 우리 고위직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해일 조선이다. 떠나고 싶은 나라다. 못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갖다 한없이 원망을 하면서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원한과 분노, 이거를 영어로는 리젠트먼트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니체가 그 당시에 독일 사회, 유럽 사회를 갖다 리젠트먼트 소사이어티, 분노 사회, 원한을 사무친 사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느냐?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는 일반 국민한테 주어진 도덕적 의무며 책임감이며 도덕적 행동이 아니고 상층에 대해서 주어진 도덕적 의무며 도덕적 행동이며 책임감입니다. 그럼 뭐가 상층이냐? 상층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상층은 세계의 피로 구성된다. 혹은 세계의 피가 상층을 만든다. 이렇게 합니다. 세계의 피, 피가 뭐냐?
첫째 P는 재산과 부입니다. 그걸 영어로 프로퍼티라고 그래요. 그 앞에 P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재산과 부에 의해서 상층과 한 축이 만들어집니다. 재산과 부에서 만들어지는 상층은 대기업가층입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가층을 보통 500대 기업 혹은 1000대 기업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50대 기업 혹은 100대 기업 이렇게 합니다. 우리 1년 매출액에 1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이 수백 개가 됩니다. 수수백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 가지? 중견기업입니다. 그건 대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되려면 적어도 10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업이 50개 내지 100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상층과 한 축을 형성합니다. 그건 이제 말한 대로 P라는 글자, 프로퍼티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층입니다. 그 다음 또 한 상층은 P,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은 파워입니다. 그 앞에 P가 또 붙어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층, 그거를 위세 고위직층이라고 합니다. 위세는 위압과 권세입니다. 위압과 권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고위직층, 그게 4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위정치인입니다. 고위정치인은 국회의원 이상 장차관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 고위정치인입니다. 그 다음에 고위관료가 있습니다. 고위관료는 중앙부서의 국장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는 고위법조인입니다. 고위법조인은 부장검사, 부장판사 거기에 준하는 변호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고위공경찰이 있습니다. 그는 장성급 이상이고 경찰은 총경위의 경무관이죠. 경무관 이상을 두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위직층 상층, 그것이 고위정치인, 고위관료, 고위법조인, 고위공경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P는 뭐냐면 프레스티지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생소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위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신은 위엄과 신망과 존경과 명예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위신입니다. 이 위신 고위직층이 또 4개가 있습니다. 고위 교육자가 있습니다. 교육자는 보통 중고등 교장 이상, 대학 정교수 이상들을 말합니다. 고위 언론인이 있습니다. 고위 언론인은 20년 내지 25년 이상 하면 신문방송가에서 부장급 이상이 됩니다. 그 부장급 이상을 우리 고위 언론인이라고 합니다. 고위 의료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의료인이 아주 많습니다. 60만에서 70만에 이르는데 병원장 혹은 의과대학의 정교수 이상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고위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변 인사들이 있습니다. 저변 인사는 종교와 문화와 예술, 음악, 미술, 등 예술하고 체육 여기에 있는 저변 인사들. 그래서 위신 고위직층은 이제 그 4개로서 고위 교육자, 고위 언론인, 고위 의료인, 또 저변 인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 앞에 전부 다 P자가 붙어 있죠. 근데 어느 나라 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층은. 그 상층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세계 P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나라 상층은 이게 앞에 신자가 붙습니다. 신상층입니다. 신상층을 붙어서 나눠서 하면 뉴하이, 신고위직층, 뉴리치, 신부자층들, 신부자들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신자가 붙어요. 이 신자가 붙는 것을 한문으로는 부자들은 졸부라고 합니다. 졸자는 갑자기 졸자입니다. 그 치졸하는 졸자가 아니고 갑자기 개개 내렸다가 졸병이라는 졸자가 아닙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그걸 졸부라고 하고 갑자기 고위직이 된 사람, 이거를 졸귀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졸자한테 계약기자, 졸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흔히 쓰는 말로는 당대 상층이라고 합니다. 당대는 아버지 때와 4대입니다. 혹은 4대만도 당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부터 벼락부자다, 벼락감수다 이렇게 말하면 어지간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때부터 했거나 혹은 내 때부터 했거나 하는 것인데 서구상청 이거는 올드리치 올드하이라고 합니다. 앞에 올드가 붙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누대상청, 누적되어 있다, 누대로 내려온 상처이죠. 그건 할아버지 이상, 증조부, 고조부 그 이상에서 만들어진 상처들. 그래서 그 올드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니우라는 말이 없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저 크나큰 부호성을 쐈던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저 높은 집이 어떻게 올랐던가 내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하고는 같은 당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이상은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드가 없습니다. 그럼 니우 상청의 특징이 뭐냐? 왜 니우 상청에게는 니우자만 붙고 졸이라는 말만 붙고 그 다음에 노블레스 오블레티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든가 하는 그것이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논어에도 보면 졸부이북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졸부, 졸기, 그 화전 졸북입니다. 부자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기아시 몸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건 북상이다. 상사를 일하지 않다. 복되거나 좋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공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거 안 좋은가? 왜 옛날부터 그렇게 말했던가? 지금도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자가 붙으면 노블에서 오블리지를 만들 만한 이 역사성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길이가 짧습니다. 짧아서 문화와 윤리가 내면화되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뭐냐? 지식과 상식과 교양이 내면화되는 것은 문화라고 합니다. 내면화는 것은 뭐냐? 뼈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 배인 것은 문화라고 합니다. 체질화되는 것은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식과 상식과 교양이 내 몸에 배어서 내 체질화되어 있는 상태, 내면화된 상태, 이래 되어야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뭐냐?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리고 행동해야 할 도리와 도덕과 규모, 이것이 내면화된 상태를 우리가 윤리라고 말하고, 그런데 있는 사람을 윤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도리와 도덕과 규범이 내 속에 들어가 뼈와 살이 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그걸 우리가 윤리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문화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화인과 윤리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해도 교양인으로서의 한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교양인입니다. 아무리 술이 취해서 행동을 해도 한도,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절제합니다. 이 올드리치, 서구 올드리치, 올드하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절제, 템퍼런스입니다. 언제나 절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니우자, 이 졸자를 가서 붙으면 그게 안 돼. 문화와 윤리가 체질화가 되지 않다. 내면화가 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돈도 많고 내가 파워도 있습니다. 그럼 밑에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밑에 사람한테 언제나 오만하고 편포로 요새 말하는 대로 갑질을 합니다. 그럼 밑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사람은 늘 그 윗사람과 오만과 행동과 갑질을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한에서 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밑에 사람은 다 똑똑합니다. 위에 사람 못지않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고 원한이 일어나.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리엔트는 소사이어티, 원한 사회의 분노 사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사람이 폭발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래야 우리나라 사회는 검사도 자살하는 사회입니다. 위에 사람의 행복에 의해서 검사가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살을 합니다. 그 책 245페이지에 보면 김사연 시인 깊이 묻다 하는 시를 내가 써놨어요. 그 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 길이 오래오래 남는 사무친 노래가 있다.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 막다른 골목, 날선 조선락 같은 낯이 한 자루 드러내 있다. 한국 사람 가슴에 그 날선 얼마나 겁나는 낯입니까? 그 나오교 아리랑에 나오는 그 아주 낯선 영화에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무서운 낯이 우리 가슴 속에 안 들어가 있다. 새파란 불꽃이 불고 있다. 히드로 가을 빛나게 있는 대숲이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씩 들어가 있다.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 그런 원한이 가득 들어가 있어. 그 왜 그런 원한이 들어가 있는가? 왜 그런 원한 소리가 되어 있는가? 이 사람들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금사도 자살할 만큼 위의 가치, 위의 행복, 위의 오만 심하다. 다른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즈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 갑질하는 사람, 즉 말하자면 돈과 권력과 높은 차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자녀, 그 금수저를 받았다는데 그 금수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듯이 아들도 또 마찬가지로 밑에 사람에 대해서 햄프를 부리고 오만하고 갑질을 하면 그 밑에 사람은 끝없이 욕을 합니다. 원한에 사로잡힙니다. 끝없이 욕을 한다. 그 욕이 쌓이는 것입니다. 욕이 쌓이는 것을 갖다 예전에는 쌓이를 적자 욕했자 적회가 되었습니다. 사마천 사기로 보면 적회 소골이다. 욕이 많이 쌓이면 소자는 녹이를 쏟자고 골자는 뼈골. 욕이 많이 쌓이면 남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빼가 나옵니다. 중구사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구 무사람의 입이 중구입니다. 사금 녹이를 삭다고 검은 세검자. 무사람이 입을 대서 욕을 하면 새덩이도 녹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찍 죽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하는데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배가 먹는데 어떻게 오래 삽니까? 그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눈에 잘 띄입니다. 띄니까 저 아직 살아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래 살지는 못해요. 저렇게 소문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수저를 주는 게 아니라 숟갈에 독이 묻은 독수저를 내려줍니다. 제일 좋은 거는 흑수저입니다. 흑수저는 자연의 상태고 자연의 성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고위직청, 특히 고위직청입니다. 우리 기업청은 역사가 고위직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가청들은 상당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역동성 다이내미성이 있어요. 창발성,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어요. 거기다 돌파력이 있습니다. 브렉스루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현장 감각, 필드 센스가 있을 뿐 아니라 메소돌로지가 있어요. 타개에 나가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이 이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7대 무역국이고 그것만 해도 무역만 해도 세계 6대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가책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찬사를 보내줘야 돼요. 물론 그 기업들도 값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노블 오블리즈의 초점이 되는 건 이 고위직청입니다. 이 고위직청, 우리 고위직청, 아까 말한 대로 8개 부류가 있다고 했죠. 이 고위직청은 첫째로 특혜의식이었습니다. 특혜의식은 뭡니까? 내가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혜택,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나는 받아서 이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이 받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명예도 누리고 믿은 사람한테 호령도 하고 한다. 특별히 받은 혜택입니다. 그 특혜의식, 이거는 우리 고위직은 안 하고 있다. 그럼 당신 그 자리는 어떻게 간 거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럼 특혜가 안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하는 내가 나라로부터 무슨 특혜를 받았단 말이냐? 내가 국민으로부터 무슨 특혜를 받았단 말이냐? 내 피와 땀과 노력과 눈물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순전히 내 노력에 의해서 온 것이다. 내 능력에 의해서 온 것이다. 내 경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나라가 내한테 뭘 보태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걸 하고 투수라고 그래요. 반만 지립니다. 왜 반 맞고 반은 틀리느냐? 그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많은 노력을 할 때 옆에 사람 놀고 있었습니까? 옆에 사람들 다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됐습니다. 왜 나는 됐느냐? 그때 그 상황에서 선택의 조건이 내가 좋았고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운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학이나 미국 사회학에서 불평등을 따질 때 꼭 운을 따집니다. 너가 얼마나 운수가 좋아하냐? 감남부터 가면 안 됐다. 감떨어지면 이게 운이 아닙니다. 죽을 노릇을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데 획득하는데 그만큼 운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저 지구 전에 서석주의라는 대학 동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40에 장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모여서 축하를 했어요. 40대 장관이 아까 혹은 총경 왔다가 뭐 집안에 뭐 제사가 있다던가 갑자기 있어 간다고 해서 갔는데 그 공원 총재도 사실 장관을 하고 그 뒤에 총재도 우리나 하고 이래. 그 서석준 장관 보고 내가 석준아 너는 어째 그 나이에서 장관이 그랬댔냐 이래. 이 친구가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부설에 그때 경제기구 부설에 내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근데 내가 장관이 된 건 오로지 운이다 운. 그래. 물론 자기 경선에서도 나오지만 그 서준민을 친구가 볼 때 정말 내가 운이 좋았다 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83년에 아웅산에 가서 죽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운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운이라는 것은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 나는 그때 그 상황에서 조건이 좋아서 되고 운이 좋아서 됐으면 그만큼 내 옆에 내만큼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그 친구는 내가 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온 것입니다. 내가 예술대학 교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친구는 내 자리에 못 왔습니다. 그 사람은 내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친구에 비해서 굉장히 혜택을 받은 건 아닙니까? 특별한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까? 그 나는 저런 희생 후에서 내가 됐다. 나는 특별히 혜택을 받, 이 특히 이식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고깃자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 고위공자들은 특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위공자들은 없는 게 소명의 의식이 없습니다. 소명의 의식. 소명의 의식은 하느님의 부르심, 나라의 부르심, 국민의 부르심이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것이다.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 때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아내와 아들의 바람이 위해서, 바람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나는 오로지 그 부르심에 의해서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공익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공익이지, 파벌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확고한 국가관이 있고, 그리고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 60년, 70년대, 80년대 고위관, 아까 요 고총장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위직은 그런 사명감,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이게 60년, 70년대, 80년대 지나고 90년대 넘어서면서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소명의식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노블에서 오블리지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노블에서 오블리지 뭐다 하는 걸 좀 더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명의식도 없는데다가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아주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이 좀 좋은 말이고 탐욕적인. 탐욕적이라는 건 욕심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욕심 푹 빠져 있어요. 왜 욕심 푹 빠지는가? 이 사람들이 고시 공부할 때,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부고시 할 때, 혹은 공무시험 공부할 때 무슨 생각으로 했습니까? 내 사익을 위해서, 내 영달을 위해서, 내 개인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생각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한 열정, 공익이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익의식이 없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지정하기 위해서, 자기 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벼슬아치가 된 사람, 그 위빈이 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빈이 사자. 이건 탐이 모독한다. 탐이, 탐할 탐자자 자기 위자,
그리워할 못자에 녹보이라는 놈이 자기를 탐하고 끝없이 자기를 탐하고 지위를 탐하고 돈을 그리워한다. 이 사람들은 부주고 행도라. 명자말에 의하면 도리에 맞는 행동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위직에 앉으면 안 된다. 우리 고위직에 앉아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처음 지금 고위직에 가가 있어. 그래서 탈로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비인격적인 밑에 사람한테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 획적인 면에서나 종적인 면에서 아주 인격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밑에 사람들이 분노할 정도로 늘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던데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통계적인 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너무 수가 적었어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말을 언사를 쓸 줄 몰라요. 의휘수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봐요. 청문회장에 가면 야 총장했던 사람도 교수했던 사람도 청문회장은 왜 그런 의휘수가 부족해요. 말을 못해요. 국회의원도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럼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좁디 좁은 공부를 했습니다. 인문학 공부할 여가가 없어요. 의비가 풍부한 인문학 공부할 여가가 없어요. 의비가 풍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비트겐 슈타인이라는 오스트리아 철학자 말에 의하면 언어가 끝나는 곳에 세계도 끝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limit of language. 언어 한계가 있어. The limit of world. 너 세계로 한계다. 너가 세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너가 구사하는 언어 양만큼만 세계를 한다. 그러니까 언어 양이 많을수록 자기가 보는 세계의 폭은 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는 것은 일상의 언어 그 이외에는 쓸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컨대 깊은 사유체계라든지 고도 축산이라든지 마그지는 패러다임이라든지 첨단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나타내는 언어는 도저히 구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세계도 좁고 말도 할 줄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우리 고위공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지인데 그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뭐냐? 노블레스 오블리지는 얘는 삼행이 있다. 세 개의 행하는 바가 있다. 삼행. 여기 특혜는 책임을 수반한다. 그건 오스보드 사전에 나오는 말이야. 오스보드 사전에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뭐냐? 특혜 크리빌리티. 크리빌리티 엔테일 레스폰스빌리티. 크리빌리티는 책임을 수반한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정의다. 이런 오스보드 사전에 했는데 특혜는 책임을 수반하는 구체적으로 아시기 어렵죠. 삼행. 세 개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는 뭐냐? 첫째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전쟁이 나다든지 이래서 안보가 극한 상태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특히 지금까지 받아온 사람들 고위직에 있던 사람은 내 목을 내라. 제일 앞장서서 주고 죽어야 되는 것이. 내가 주고 주려고 이 자리에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안 되는 겁니다. 공자님은 노마에 이렇게 말했어요. 겸이수변이라. 겸이. 볼견자, 위기 위자, 내놓을 숫자, 목숨 내는 자. 나라가 백척강동에 섰을 때 위태로울 때 네 목을 먼저 내놔라. 공자 시대부터 그렇게 말해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왕손 헬이라는 왕손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하고 그 전쟁에 가장 위태로운 헬기 조종선을 나와서 전쟁을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턴스쿨 가보세요. 이턴스쿨 교정이라는 건 이 무대입니다. 저 사람은 어느 전쟁에서 언제 죽었고 저 사람은 어느 전쟁에서 언제 죽었다. 그 이턴스쿨 졸업생이 비공식적인 숫자로 보면 1차 전쟁, 2차 전쟁 때 5,000명이 나와서 죽었다. 아마 그 비공식 숫자리 그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1년에 이턴스쿨 졸업생이 250명입니다. 그 5,000명이 죽었다면 20년을 나가서 다 죽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카레스 저지 카레지라는 옥스퍼드 대학 34개 카레지 중에서 네 번째 카레지가 카레스 저지 카레지인데 내가 그거 한번 방문한 일이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 카레스 저지 카레지에서 우리 카레지에서 조만한 카레지입니다.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 명단이 여기서 붙여버렸다. 2차 대전 때 죽은 명단이 여기서 적어간다. 그렇게 제일 먼저 나가서 죽어요. 우리 이제 6.25 때도 장군은 말할 것도 없고 장군들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지난 300년 동안에 전쟁만 한도 저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위직장, 우리 일반 국민의 병력 면제자는 4%입니다. 장애자라든지 뭐 이렇게 4%. 우리 고위직청은 많으면 25%가 병력 면제자는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25% 이상의 병력 면제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병이들은 말입니까? 장애자들은 말입니까? 왜 어째서 안 보내요? 또 보내고 나서 요새 말인대로 꼭 보직이다. 보직, 저 적당히 미쳐놓은 데는 절대로 안 보내고 뒷못 보냅니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첫째는 목숨을 내놓는 희생이고 두 번째는 기득권을 내놓는 희생입니다. 기득권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전철을 타면 먼저 내가 그 자리를 선점을 만들면 앞에 장애인이 오거나 노인이 와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먼저 차지한 자리는 내 것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을 과감하게 국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얼마나 내놓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지입니다. 그 내놓는 대표적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정관여부라든지 무슨 금표라든지 관표라든지 뭐 매표라든지 피가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는 거 내가 받을 것만 있지만 받고 누릴 것만 있지만 누구를 나는 떠나는 거. 그 기득권을 내놓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배려와 양보와 헌신의 희생입니다. 난 지금까지 많은 특기를 받았다. 이래서 난 남에게 모든 정성을 쏟아서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양보를 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 헌신의 희생,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지. 그래 목숨을 내놓는 희생, 기득권을 내놓는 희생, 헌신하는 희생.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 전상희 교수가 역사와 동력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역사와 동력을 어디서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라가 어떻게 삼국통일을 했느냐? 신라가 노블레스 오블리지 때문에 삼국통일을 해요. 고구려가 어떻게 망하느냐? 고구려 상식이 분열을 해버립니다. 에게서 무조건 나서 2년이 안 됐어. 그럼 당나라 분들이 고구려 상식이 끌고 와요. 그러니까 밑에서 신라가 올라가서 청정한 이남의 땅을 갖다가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백제는 어떻게 망하느냐? 다산 정장호의 글에 의하면 당나라 군대도 오고 신라 군대도 오는데 정장호 소대에 있으면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방 관망이 불구하고 사방의 백성들이 쳐다만 보고 구하러 안 나가더라. 대백장은 니 어디다 쏜다? 이거 5천명 경상대로 받아가 6천명이라도 니 어디다 쏜다? 열군 두루이 부진이라 각 지역에 있는 군대가 뭐뭐뭐라고 앞으로 나가지 않더라. 그럼 군대를 가지고 또 그 강한 백성들을 가지고 또 지지를 당해버리더라. 다산 정양희 선생에서는 백제의 삼국, 백제가 삼국 중에서 최강 이기만 최서이라 가지가 제일 강한데 망이 제일 먼저 망해버리더라. 왜 망하냐? 다시 돌이켜보면 신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있는데 백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김우식이던 삼국사기에 보면 10절에 80수명의 인물이 나와요. 나올 때 3분지기가 신라인의 3분지기는 나가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삼국통일이 돼요.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이 있다. 영국과 미국만 있고 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이냐? 정치에서 찾을 것이냐? 정치의 시대를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헌법을 만들고 좋은 정치제도를 만들고 좋은 정치인 받고 특히 훌륭한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는 달라질 것이다. 그
그런 고조지 시대, 정치 남한부 시대는 이미 가버렸어요. 이제 다시 오지 않아요.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올 수가 없느냐? 정치는 이미 자유민주 국가에서 전부 포퓰리즘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표가 되는 것이면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기를 천 사람도 표를 받아내는 또 유권자는 어떻게 하느냐? 귀에 속이 단 말. 되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집니다. 자, 세금가가 주마. 등록금 ban가가 주마. 청년수당 주마. 복지할때 주마. 거기다 표를 던집니다. 그 포퓰리즘이. 그 포퓰리즘에 앞으로 벗어날 민주국가가 없습니다. 그 포퓰리즘을 우리가 포퓰리즘과 복지학대와 거기다 저성장이 이걸 갖다가 치명적 상계라고 이미 민주주의 국가는 모두 치명적 상계라고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잘 되느냐. 정치시대가 지나갔다. 지나가서 보면 정치학의시도 지났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여러분 계십니다만 정치학을 이제 해봐야 성공입니다. 기대가는 가버려. 그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이냐. 우리가 동료를 어디서 잘 겁니다. 단 하나 노블레스 오블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적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소명의식 국가가 엄정한 기간 이런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 그게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걸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역사와 동력을 가질 수가 있다. 역사와 동력이란 뭐냐? 역사를 발전시키는 엔진입니다. 엔진이 있어야 배가 가고 비행기가 나고 자동차가 달립니다. 엔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동력이 있었는데 그 동력을 지금 어디서 찾아냈느냐? 고위공직자가 노블레스 오블리게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새로운 공직자로서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만 가지고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위공직자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이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 잘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목청을 두고서 강조를 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꼭 9시가 되면 우리 6시에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강의를 들으니까 무더위가 확 가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선생님께서